그 사회자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통 이런 거 한 4분 되면은 몇 분씩만 늘어나도 나중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러니까 국정 감사도 하지만 뭐 국회 이제 예산 국회라든가 결산 국회라든가 이런 거 하면 이제 정부 사람들이 나가 앉아 있거든요. 저는 바로 국회의원들이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좀 앉아봤습니다. 몇 해 앉아 있었는데, 실제로 오늘 뭐 김기식 의원은 대한민국을 마비시키는 국정감사라고 그러니까 뭐 국정감사 폐지하자는 그냥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은 사실 약간은 찔리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국회가 상당 부분 물론 뭐 토론의 제목으로서는 좀 지나치게 섹시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면 마비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산국회, 그 다음에 뭐 9월에 국정감사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예산국회로 넘어가는데요. 사실은 정부 부처에서 제가 뭐 저희들도 장관급 기관이었지만 인력이 한 200명 뭐 내외였는데, 보통 국정감사나 아니면 예산국회, 결산국회 때 저희들 부처에서 가는 게, 기관에서 가는 인원이 한 30명에서 40명 가까이 가서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앉을 데도 없죠. 네? 국회는 앉을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 뭐 예를 들면 장차관들 경우에 국회 쪽 사람들 잘 알면은 무슨 위원장실에 잠깐 소관 상임위 위원장실에 가 있든지, 장관들 경우에 아니면은 무슨 수석 전문위원실에 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을 때도 없는데, 아무튼 종일 앉아 있는데, 뭐 국정감사 때야 또 어떨지 모르지만 결산국회, 예산국회 때 이러가면은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쟁점이 발생한 부처에만 질문이 쏠리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단골 손님으로 질문이 제일 많이 쏠리지만, 사실 대부분의 뭐 장차관들은 질문 한 번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종일 앉아 있어요. 거기다가 뭐 혹시 뭐 장관이 자리라도 빠졌다 이러면 이제 호통을 치고 어디 갔느냐 이래가지고 갑자기 정회됩니다. 그럼 불러와 이래가 뭐 제가 실제로 이제 경험한 거지만 뭐 지금 헬기 타고 어디 지방 행사에 갔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정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김용호 선배님께서 뭐 국회에 뭐 발언할 때 답까지도 준다 그러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결특위나 본회의는 사실 질문에만 이거는 이제 질문에 10분 줍니다. 10분. 그건 질문만 따지는 거죠. 근데 상임위에는 질문만이 아니라 답변 시간까지 같이 카운트를 해요. 그게 상임위 따라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10분으로 하기도 하고 뭐 7분으로 하기도 하는데 5분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면 상임위 발언은 답변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답하면 미워 죽겠는 거지. 자기가 지금 국회 방송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말이야. 거기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됐고 뭐 좀 대답 좀 길게 하려면 됐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그게 국회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사실 또 하나는 사실 이번 저희들 하게 된 것도 과거에도 국정감사가 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제가 듣기로 바른사회에서 이 토론회를 준비한 게 유난히 이번에는 기업인들이 많이 불려갔어요. 물론 이제 과거에도 아까 김영호 교수님 말씀대로 뭐 음으로 양으로 기업들한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번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업인들이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뭐 어느 분도 그 말씀 안 하셨지만은,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법이 공법화되는 그런 경향들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영역에서 사인 간의 자발적인 교환을 통한 거래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런 경제 활동을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을 비롯해서 과거부터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그걸 공법 영역에 많이 끌어들이고 있죠. 뭐 상법의 상당 부분을 공정거래법이 대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바뀌어가는데 이런 경향하고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대로 지금 그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대해서 지금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길게 가면 한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다른 영역까지도 그렇게 침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른바 시민사회라는 게 점점 축소되는 그런 걸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사회의 큰 게 하나는 사실은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와 시장 모두가 지금 정부 그리고 뭐 크게 보면 이제 정부죠. 사법부는 모르겠지만은 뭐 사법부들이 좀 판결 보면 그런 개입하는 것들이 많은데 아무튼 행정부와 입법부는 명백하게 지금 시민사회의 영역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법의 공법화와 무관한 일이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한 우려를 해봅니다. 예. 자, 그러면 그저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죠. 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우리랑 다른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고 다당 체제로 채택되고 있죠. 근데 제가 스웨덴을 매년 가면은 스웨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새 복지 문제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라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 많이 오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요. 그 담당자들이 스웨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지체제를 만들었는지를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과정은 안 물어보고 결과만 물어본다.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스웨덴에서의 복지체제는 특정한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1940년대 복지체제를 만들 때는 여야가 함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대전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1차적으로 그런 전통이 없어요. 선생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지적되는데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한마디로 인해서 정치인들의 철학적 빈곤.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냐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지난 2012년 총선 과정 속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출됐습니까? 충원 과정이 뒤틀리고 왜곡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겁니다. 말 한마디 하면 무조건 순응하고 따라가는 초선 의원이 1년 끝나고 나서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자괴감을 보였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의원들 중에서 미치는 사람이 나와야죠. 계획을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한번 바꿔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야당 의원은 무조건 정부 여당만 공격하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여당은 무조건 디펜스 방어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진짜 한번 희생해보겠다는 사람 봅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국무총리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정운찬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누군지 몰라요. 정치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단면으로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도 의지를 가져야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새 정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웨덴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 상황인데요. 정말 만약에 이 국회를 바꿔야겠다 생각하면 국가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국가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장은 정말 여야가 합의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최소한도 2년 정도 다방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우리 문제점 보고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의회 제출을 하면 의회는 그것을 100%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장은 굉장히 중립적인 분이기 때문에 정파적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국회 개혁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거든요. 국회 내에. 전부 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1월 6일 날 정치쇄신 관련된
공약을 합니다. 윤리특위에 대해서 외부 인사를 과반수 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개판 치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 국회윤리위원회 가가지고서 징계받는 거 봤습니까? 그거 하나도 못 만들잖아요. 이해 당사자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문제 다 자기 이해관계 관련된 거거든요. 어디다 붙이고 마음대로 막 한다 이거예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어떻게 국회에 둡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non-partisan committee예요. 초당파적인 데서 획정위를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 특권과 관련된 것으로 꽉 움켜쥐고 안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노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행동해야죠. 저 시민단체의 역할이 그런 거죠. 우리 여성단체와 관련돼서도 지금 많은 그 양성평등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많은 부분 속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지켜지잖아요. 침묵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까? 분노만과 세상을 바꿉니까? 실제적으로 시민단체 역할도 크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치인들 중에서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나와야죠. 자기 목숨 걸고 한 번 이거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제가 5명만 나와도 대한민국 정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참담한 거고 이게 무슨 뭐 한 1년 전에는 얼마나 새정치 한번 저는 그래서 칸테터를 했었으면 해보고 싶어요. 작년에 새정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지금 얼마나 나왔는지. 끝나고 나는 지금 다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철학의 세상을 바꾸는 거다. 신념으로 무장된 사람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는 그 목적도 외치고 그것을 시민단체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제2, 제3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져 있죠. 그건 실질적 민주주의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저는 학계,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학회에서요, 정치학회에서 60년대에 미국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는 것을 안을 만들어줘서 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 변화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게 버터플라이 이펙트거든요. 미국이 1903년도 위스콘신주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면서 보스 정치가 머신 팔로틱스가 사라지면서 정상화기를 가는 것처럼 많은 게 아니라 반드시 채택을 해서 바꿔놓으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분노만은 세상 못 바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김민호 총장님. 예, 그 준법운동 시민연합의 박용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시민사회단체 제가 뭐 아까 발제에서도 여러 차례 힘주어 강조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전문가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개혁은 국회의원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정답입니다. 근데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저도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바른사회 시민에 의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예컨대 국회의원 특권 문제, 아까 말씀하신 120만 원 문제부터 국회의원 특권 문제로 저희가 서명도 받고 언론에 계속 홍보활동도 하고 해서 이제 그 여론화됐었고요. 그 다음에 국회 다이어트 시리즈라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특권을 보고서로 지금 작성해서 7탄까지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큰 또 이슈로 삼고 있는 것은 국회 입법 절차.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너무나 쉽게 만든다는 것. 쟁점이 있으면 끝까지 물고 넘어집니다. 쟁점이라는 것도 그냥 야당 국회의원 한 명이 물고 넘어지면 그 법은 끝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전자주민증법이라든지 몇 개의 법들은 한 분이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뭐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분만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만 비켜나가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법들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왜?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저도 법학자입니다만 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어느 정도 엉망이냐면 예컨대 공공기관 말씀하셨는데요.
공공기관을 만들 때 보면 민법상 재단으로 만드는데 재단이라는 것은 재산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요, 무슨 장관이 주인이다라는 법도 있어요. 그 정도로 법리적으로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런데 그게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정도로 국회 입법 절차가 엉망이라는 거죠. 시샘말을 쓴다면 개판이죠. 그래서 이 입법 절차, 그래서 입법 절차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규제 심사를 한다든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든지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들로 구성된 어떤 그거를 갖다 필터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저희가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꼭지로서 지금 하고 있는 국정감사조사 개혁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의원의 특권 문제, 그리고 입법 절차의 문제, 그리고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문제를 우리 박용진 대표님을 비롯한 저희와 같이 같이 실어주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프레스에서도 좀 오셨습니다만 언론입니다. 언론이 관심을 가지면 훨씬 일이 수월해집니다. 국정감사 문제 저희가 좀 시끄럽게 저희도 떠들고 오늘 저희가 이게 떠들고 마침 또 저희 대표님이 국정감사장에서 좀 곤욕을 당하시고 이러니까 언론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제가 지금 계속 자리를 들락달락하고 지금 여기 패널 분들도 들락달락한 게 각 언론사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인터뷰 요청이 오고 지금 막 특집 프로그램 만들겠다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입니다. 바로. 그래서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일회성이 아니라 기획성으로 한번 개혁을 이룰 때까지 같이 힘을 좀 합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